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 여사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 자녀에게 전세 자금 5천만 원을 보태주셨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돈의 출처를 소명하세요. 증여세 대상입니다. 박 여사님은 내 자식에게 내 돈 준 건데 무슨 세금이냐며 억울해 하셨지만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1천만 원 가까이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며칠 전부터 본격 가동된 국세청 AI 세무조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통장 하나하나, 현금 입출금 내역까지 인공지능이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거래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심각한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세금 문제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는 처음 겪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개인 계좌까지 AI로 감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국민 부담을 늘리기보다 기존에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AI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미 법인 세무조사에서는 AI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몇 달을 매달려야 했던 복잡한 조사를 AI는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게다가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패턴이나 숨겨진 연결고리까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제는 이 강력한 AI 시스템이 개인의 금융 거래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상반기에만 개인 세무조사가 작년 대비 무려 40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조사받은 분들의 9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점입니다. 왜 유독 우리 시니어들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걸까요? 첫째, 어르신들이 현금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카드나 계좌 이체를 주로 사용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AI는 이런 현금 거래를 의심 거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탈루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둘째, 가족 간의 돈 거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집 구매를 돕거나 손자, 손녀의 학비나 용돈을 지원하고 때로는 생활비도 보내주시죠. 이런 모든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AI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한도를 넘거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는 즉시 AI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빙서류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돈인데 뭘 증명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돈이라도 그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이모. 할머니는 자녀에게 송금한 3천만 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손자 결혼 축의금과 생활비로 주신 돈이라고 하셨지만 증명할 서류가 하나도 없었기에 결국 4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시스템은 하루에도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AI는 먼저 여러분의 평상시 금융 패턴을 학습합니다.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며 주로 어디로 돈을 보내는지 등 여러분의 모든 금융 활동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평상시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생활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한 번에 7천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입금한다면 AI는 즉시 이를 감지하고 왜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움직였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AI가 여러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어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B은행에 입금하더라도 AI는 이 모든 과정을 연결하여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AI는 복잡한 패턴 분석을 통해 이를 잡아냅니다. 또한 가족들의 계좌까지 모두 연결하여 분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며칠 뒤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AI는 이 연결고리를 순식간에 찾아내어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세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세무조사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다음 5가지 위험한 거래만 피하셔도 세무조사를 90% 이상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위험,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입니다. 지난 6월부터는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강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적금 만기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니 직접 현금으로 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셨나요? 소명 자료를 제출하세요. 할아버지는 내 적금인데 왜 신고해야 하냐며 답답해 하셨지만 결국 몇 달간 은행 적금 만기 증명서, 현금 사용 용도, 소명서, 현금 보관 확인서 등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500만 원씩 5번에 나누어 찾는 쪼개기 인출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AI는 이런 쪼개기 패턴을 모두 잡아냅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인출하거나 며칠에 걸쳐 자주 인출하면 AI는 이를 의도적인 분할 인출로 판단하여 즉시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현금 거래는 가급적 피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과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가족 간 왕복 송금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가 며칠 후 다시 돌려받는 거래는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아들에게 700만 원을 송금했다가 7월 5일에 아들로부터 다시 700만 원을 입금받는다면
AI는 이를 가짜 거래 또는 자금 세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최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아들이 사업 자금이 급해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는데 며칠 후 아들이 다른 곳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1,500만 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AI는 이를 왕복 거래로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빌려준 돈인지 증명하세요. 할아버지는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도 받지 않았으며 돈의 사용 용도도 명확하지 않았기에 결국 가짜 거래로 의심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왕복 송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왕복 송금 있음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증여세 한도 초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함정은 이것이 누적 한도라는 점입니다. 매년 자녀에게 600만 원씩 용돈을 준다면 9년 후에는 총 5,400만 원이 되어 4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박모 할머니는 10년간 손자에게 용돈으로 매년 700만 원씩 주셨습니다. 손자 교육비, 용돈, 생일 선물 등 총 7천만 원이었는데 한도를 2천만 원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2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산세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4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6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던 거죠. 할머니는 손자 용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억울해하셨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증여에 해당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입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매달 500만 원씩 사용한다면 AI가 즉시 이를 감지합니다. 이 추가 300만 원은 어디서 났나요?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탈세 의심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윤모 할아버지는 연금 25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4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가 없었던 것입니다. 25년 전에 받은 퇴직금, 35년 전에 매각한 땅값, 매년 받은 농사 수입 등 이 모든 것을 지금 와서 증명하라고 하니 막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AI는 냉정하게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 패턴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큰 자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그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메모 없는 거래입니다. 계좌 이체 시 메모란을 비워두면 나중에 이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들 전세, 보증금 지원, 딸 등록금, 어머니 생활비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이 작은 메모가 나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김모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는데 메모 없이 그냥 송금하셨습니다. 4년간 총 2천만 원을 보냈는데 세무서에서 이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증명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일부는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메모 몇 글자를 안 적어서 수백만 원을 손해 보신 거죠. 혹시 지금까지 메모 없이 송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마지막에 이미 한 거래들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황금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조언해 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핵심 비법입니다. 황금 수칙 첫 번째, 모든 거래에 메모를 남기세요. 입금 목적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 메모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좋은 메모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 김일번 전세 보증금 지원 차남 이영철 2024년 2학기 등록금 모친 박순자 생활비의료비 포함 딸 최유선 결혼 준비금 일부 손자 정민호 학원비 등입니다. 반대로 나쁜 메모의 예시는 용돈 너무 애매함, 지원금 목적, 불분명, 급한 일 구체적이지 않음, 그리고 메모 없음 최악입니다. 메모를 적을 때는 받는 사람의 이름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황금 수칙 두 번째,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전세 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학비 납입 확인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은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기부 등본, 대출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교육비 관련해서는 등록금 납입 확인서, 학원비 영수증, 교재비 영수증을 챙기세요. 의료비 관련해서는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의료진 소견서도 유용합니다. 가족 행사 관련해서는 결혼식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장례식 부고장 등도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이 외에도 차용증, 합의서, 가족회의 회의록 등도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잘 정리해 두세요. 황금 수칙 세 번째,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등 규칙적인 금융 패턴을 유지하면 AI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에 자녀에게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낸다면 이런 규칙적인 패턴은 AI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패턴은 이번 달은 100만 원, 다음 달은 300만 원, 그 다음 달은 50만 원처럼 불규칙하게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어떤 달은 1일에 보내고 어떤 달은 15일에 보내는 등 송금 날짜가 불규칙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한 번에 큰 돈을 보내고 나서 몇 달간 송금이 없는 경우도 AI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꼭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공유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상황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도와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단순히 돈만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자녀의 대출 관련 서류, 가족 간 차용증 또는 증여 확인서, 그리고 자금 지원 사유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모 할아버지는 아들 집 살 때 2억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단순히 계좌 이체만 하고 아무 서류도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후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 2억 원이 증여인지 대출인지 물어봤는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 약정도 없었으며 상환 계획도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증여로 인정받아 증여세 2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둘째, 병원비 지원 시 주의사항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비는 다른 지출과 달리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카드 결제 내역,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그리고 의료진 소견서를 잘 보관하세요. 송금할 때 메모도 아버지 김정수 입원비, 어머니 이순영 정기 진료비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현금 조심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세무 상담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미 문제가 된 거래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까지 메모 없이 송금하거나 증빙 서류 없이 거래하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서 큰 금액 거래들을 체크해 보세요. 특히 100만 원 이상 가족 간 송금,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1천만 원 이상 부동산 관련 거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각 거래마다 목적과 배경을 정리해 두세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왜 보냈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세하게 정리하세요. 셋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서류들을 모아 보세요.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찾아보세요. 만약 서류가 없다면 뒤늦게라도 가족 간의 사실 확인서나 자금 사용,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완벽한 증빙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한모 할머니는 10년간 자녀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지원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 결혼 비용 4천만 원은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를 보관하셨고, 둘째 아들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은 전세 계약서와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 셋째 딸 사업 자금 3천만 원은 사업 계획서와 월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셨고, 막내 아들 학비 2천만 원은 등록금 납입 확인서와 생활비 내역서를 보관하셨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할머니는 이 모든 서류를 차근차근 제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증여세 0원이었습니다. 모든 지원이 정당한 목적과 철저한 증빙이 있는 거래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모 할아버지는 5년간 자녀 3명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셨습니다. 첫째에게 90만 원, 둘째에게 70만 원, 셋째에게 60만 원씩 매달 20일에 정확히 보내셨습니다. 5년간 총 지원액이 1억 3,200만 원이었는데 세무조사에서 모두 정상적인 생활비로 인정받았습니다. 규칙적인 패턴과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의 좋아요가 1만 개를 넘으면 이런 성공 사례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0년 전 거래도 다 확인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AI는 최대 10년 전 거래까지 모두 분석합니다.
특히 큰 금액 거래나 반복적인 거래는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거래 목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 계약서와 함께 현금 입금 증명서 또는 임차인의 확인서를 꼭 받아두세요. 그리고 임대 소득 세금 신고도 빼먹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화폐 거래는 어떻게 보나요? 가상화폐도 이제 AI 감시 대상입니다. 특히 큰 수익이 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제공되니 숨길 수 없습니다. 넷째,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대응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더 큰 가산세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월 AI 도입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세법과 시스템이 변화합니다. 9월부터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회사 정보까지 AI가 연계하여 분석합니다. 10월부터는 2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11월부터는 가상 계좌 거래도 모두 추적 가능해지고 12월부터는 더 많은 국가와 금융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 정말 투명한 금융 생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 당당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8월부터 AI가 모든 개인 거래를 감시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둘째, 현금 1천만 원 이상 거래, 가족 간 왕복 송금, 증여세 한도 초과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거래입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꼭 명심하고 피하세요. 셋째, 모든 거래에 메모와 증빙 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좌 이체할 때 메모를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하세요. 집에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 중요 서류들을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가족들과 앞으로의 금전 거래 규칙을 명확히 정하고 필요하다면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세요. 혹시 문제될 만한 과거 거래가 있다면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AI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당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넘어간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자녀분들도 꼭 보시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상속세 폭탄 피하는 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모르면 수천만 원 손해보는 상속세 전략법, 그리고 자녀들이 꼭 알아야 할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세무 분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제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국세청 AI는 정직하게 세금 내시는 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거래하신다면 AI도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세무 정보들이 계속 변화할 겁니다. 혼자서는 따라가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세무사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세금 문제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몰랐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AI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셨어요. 지식이 곧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정부나 국세청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법에 맞게 투명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원칙에 맞게 하시면 AI도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세무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법을 쉽게 풀어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별적인 궁금증도 계속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중력과 학습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가족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급하게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긴급 상담이라고 남겨주세요. 최대한 빨리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세무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